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이 금요일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에 또 등락이 컸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다가 3일 정도 빠지고 계속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자,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자, 여기서 이평선들 모이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자, 일단은요, 등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자, 그리고 이평선들 모이는 가운데 조만간 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엔캠은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주봉 월봉까지 보잖아요.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미 고점을 다 뚫은 종목이에요. 이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들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도 알아야 되고, 전체를 팔고 나가는지 부분을 팔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엔캠 같이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고공행진하는 종목들은, 자, 이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리적 부분이 큽니다. 이건 다 오픈이 됐고, 자, 내려갈 때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더 많이 내려갈까? 피어가 작용하겠죠. 올라갈 때는 신고가기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포모가 작용합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심리적 변수 때문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세력들은 물론 그걸 이용하게 되고요. 물량이 다 털리게 되는데, 자, 엔캠 기존에 제가 이 종목을 영상을 찍기 훨씬 전에 중장기방,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매수 신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첫 번째 매수 신호는 언제 드렸냐면 12월이었습니다. 12월 달에, 자, 지금은 거래가 많이 되지만 거래가 별로 안 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170만 주가 터집니다. 바닥에서. 자, 이때쯤 제가 매수 신호 드립니다. 애니캠을 12월 7일 날, 자, 7만 1,000원에 드렸어요. 거래 터지고 3일 정도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가 2달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2월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거 2월에 한번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매도 신호 드린 거는요. 2월 21일 날 엔캠을 35만 원 전량 매도. 자, 이날 팔아서, 자, 5배 수익이 난 거죠. 2달 만에 상당히 큰 수익이 났는데,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와서 그 다음에 3월 달쯤 20만 원대 바닥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쯤 매수 신호, 2차 매수가 나가는 거죠. 2차 매수를 드립니다. 3월 26일 엔캡 21만 5천 원. 자, 이날 재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수익이 나 있긴 한데 이번엔 좀 오래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아직 안 깨졌고 신고가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자,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추가 상장 얘기가 나옵니다. 뭐 CB 전환한 것도 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자, 우선주가 보통도 전환을 많이 했어요. 2월부터 4월까지 거의 한 130만 주 정도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생 손실 난 부분과 적자 전환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적자 전환한 거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적자 전환했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유가. 미국 유럽 지역에 전해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 설비 확충, 공장을 많이 졌죠. 확대하면서 인력 충원 등에 따른 경상 개발비 인건비 증가, 고정비 증가. 그 다음에 전환 사채를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 지려고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자 비용 증가, 현금 유출 없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 증가. 자, 파생상품 손실은요, 장부상의 손실입니다. 현금이 나간 건 없어요. 두 번째 적자 전환. 자, 왜 전환했냐? 공장을 짓느라고, 캐퍼를 늘리느라고 공장을 졌습니다. 세력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주가는 계속 올랐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자, 2022년에 자, 미국의 조지아주 동남부에 있는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라 공장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여기다가 엔캠이 제일 공장을 짓습니다. 이게 캐퍼가 4만 톤이었어요. 이거 작년에 10만 톤으로 캐퍼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쪽에다가 서부 쪽이죠. 자, 여기다 제2공장을 짓습니다. 이것도 캐퍼가 1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근 1, 2년 사이에 캐퍼를 20만 톤까지 늘렸습니다. 지금도 전해액 공장 제일 큰데 이렇게 캐퍼 늘린 이유는 뭡니까? 2025년부터 IRA가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안 해주고 해외 의료 집단 지정하고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게 되면은 북미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 많은 반사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글로벌 MS 중에 미국 쪽이 북미 쪽이 60%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으로 가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2025년부터 26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특히 2025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파생 상품 손실 난 부분이나 적자 전환한 거는 과거 얘기 아닙니까? 이거 히스토리입니다. 주식은 당연히 미래 가치를 반영하죠. 그죠? 주가가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겁니다. 올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피크를 치겠죠. 그때 팔려고 전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주 보통주 전환 130만 주 정도 되는데 물량도 물량이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 전환했을까?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손실, 현금 유출은 없고 적자 전환, 공장 짓느라 그랬습니다. 2025년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추세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과성이에요.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동매매 해봐야 여러분들 물량만 털리는 겁니다. 절대로 내동매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단기 과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 갑니다. 이거 지정되면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거나 거래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신용을 쓸 수 없게 돼요. 개인들은 매매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고 세력들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집이 마무리된 급등주입니다. 개미가 안 들어오면 오히려 세력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 털기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에 전혀 지장 없고 일과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이에요. 절대로 이것 때문에 추격 매수 매도, 내동매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량만 털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서론이 길었는데 타점 관련해서 공시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겠죠. 네 번째,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가 2개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요, 급등이 예상되는 엔캠의 이때쯤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 두 번째는 액면 분할했죠, 에코프로. 대응이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나중에 리포트는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엔캠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솔루션 전액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첨가제 합성 기술을 통해서 고객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는 오더메이드 전액이죠. 고객사별 맞춤 생산 방식, 자체 첨가제 합성 공장을 통해서 개발부터 양산까지 수직 계열을 통해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 펀더멘탈이나 기본적인 실적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공장 능력을 많이 키웠는데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됐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조지아 공장을 제1공장을 10만 톤까지 캐퍼 늘렸고 텍사스에 제2공장 짓고 있고. 왜 이렇게 공장을 크게 짓느냐? IRA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만 톤까지 캐퍼를 늘렸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5년부터 시작이 되죠. IRA. 세액 공제 안 해주고 해외 의료 집단 지정,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면은 북미의 공장이 큰 엔캠은 반사익을 볼 거고, 지금도 MS가 60이라 그랬죠. 이거 나중에 80에서 90까지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시 내용에서 파생 손실 난 부분이나 적자 전환한 부분들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타이밍도 이거랑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죠. 주가는 올해 피크를 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매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주가 급등 나온 얘기 나오면서 FEOC, AMPC 얘기 나오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AMPC는 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중국 기업들. 그 다음에 FEOC는 해외 우려 집단, 바로 중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당연히 반사익을 보겠죠. 자, CB 발행을 많이 해서 오보행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머리 아파집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CB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전환사채죠.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자,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 그리고 상장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먼저 채권이 있고요, 발행하는 거. 두 번째 유상증자도 있고, 세 번째 CB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많이 쓰죠. 보통 CB 발행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자, 발행시장에서 세력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CB를 매집하거나 유상증자를 받거나 BW나 EB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세력이 들어오고 여기도 세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3번이 하나 있어요. 1번과 2번은 같이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하고 CB로 돈이 같이 묶이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당연히 묶였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리스크를 테이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약에 주식이 빠지면 그냥 깡통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다가 터지면 많이 갈 겁니다. 3번은 잘 안 써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1번이 메인이고 2번이 서브입니다. 이게 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서브고. 자, 근데 엔캠이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좀 많아요. 그리고 발행한 이유도 올해 전액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했습니다. 캐퍼를 상당히 많이 늘려놨어요.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글로벌 고객사도 많이 확보하면서 MS가 60% 이상. 내년에 텍사스 공장이 완공이 되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빠진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질 거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뭐 개인들이 많이 샀다. 강남의 큰손이 샀다. 자, 개인이 산 거 맞는데 3천억 샀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이 이렇게 샀다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CB 세력이 제가 보기엔 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MSCI 편입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드립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적용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편입이 되면 물론 좋긴 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관들이 다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패시브 펀드에서 패시브 머니가 들어와서 사게 돼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종목들을. 자, 근데 한국 시장에서 안 좋게 보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자,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숏을 때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양날의 칼이죠. MSCI 편입. 그죠? 유명해지는 만큼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편입도 많이 시키겠지만 펀드마다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그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CB 세력이죠. CB를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많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2,900억 정도 되고 이미 1,000억은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그죠? 그 전에도 도래한 것도 있고 앞으로 돌아올 것도 있고. 자, 이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 발행 시장에서 세력이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은 제가 보니까 CB 세력이 넘버 원입니다. 이쪽이 큰형님이에요, 세력에.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 다음에 1,000억 원 만기가 이번 4월 달에 도래했습니다.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거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대응도 어려운데 이런 변수를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발행시장에 CB를 매집한 애들이 주포 형님들이에요. 1,000억 원 만기 들어왔고 역사적 신고가다. 당연히 신고가 만들겠죠. 주가 팔고 나가야 되니까. 자, 차트를 보면요. 자, 최근에 등락폭이 커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주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세력들도 이렇게 돈, 시간 투자해서 기다려서 수익이 납니다. 사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자, 기간이 나오죠.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매집해서 올렸어요. 3년이란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거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7배에서 8배.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간으로 한 사람은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세력들의. 그러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무슨 종목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역사적 신고가라 그랬어요. 이미 고점을 다 찍고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엑시트 다 안 했고요. 이 친구들. 두 번째, 부분적으로 매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 그리고 추가 매수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봉으로 보면은요. 여기 이 친구들이 주포거든요. 자, 이 주포 세력들 따라 들어온 개미 다 떨고 갑니다. 어떻게 털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리적 부분이 크다고 제가 그랬죠. 고고행제라는 종목들. 이슈들은 다 오픈이 됐고 이게 큽니다. 피어와 내려갈 때 무섭죠. 올라갈 때는 포머입니다. 나만 수익률에서 탈락하는 거 아닌가.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주가가 위아래로 커지면서 올라갈수록 자, 지금처럼 물량을 털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응이 어렵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월봉상에서 이 매집한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그죠? 3년 정도 됐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CB도 발행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CB 발행해서 들고 있으면서 주식도 매집을 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3번 이걸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행시장 CB 매집 세력들이 주포인데 얘네들이 3번을 썼다. 주식과 CB로 돈이 묶였습니다. 3년 동안. 당연히 극대화시키겠죠. 이미 1,000억 원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당연히 팔고 나가려고 그러겠죠.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다. 이런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캠 같은 차트만 봐도 나오잖아요. 이런 급등주들.
이거 따라 사도 수익 많이 안 납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세력들의 매매 스킬,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PB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세력들한테 세력 인맥. 패턴 분석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중요합니다. 심리적 분석.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고공행지라는 종목일수록. 다섯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개미 어떻게 터는지. 그 외에 6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이런 기법, 스킬에 대한 일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분이라도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수익은 챙겨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엔캠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응이 너무 어려운 종목이라서. 자,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제목에도 있지만 얘네들이 주포예요. 얘네들이 주포고 비슷한 시기에 주식도 같이 매집을 했습니다. 동일한 시기 동안. 그리고 이미 1000억이 CB가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주식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배너에 보시면은요.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3158에 8575. 자, 종목 이름 엔캠하고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세력교법이 있으니까 이거 요약해놨습니다. 이거 상장기업 90% 이상 다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살짝 지지부진할 때 미리미리 자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엔캠 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온 다음에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이 상당히 어렵죠.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엔캠 매매 신호 드리면서 자, 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박민수가 무료로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이 방. 무료로 하고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무료 아니면 박민수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300명까지 받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3158-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세요. 경험.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뿐만 아니라 비슷한 스타일의 급등주,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도 몇 종목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장기방 얘기를 영상 초반에 드렸는데 엔캠을 제가 신호를 3번 드렸잖아요. 처음에 자 12월 달에 들여서 71,000원. 그 다음에 2월에 2달 만에 5배 수익을 내고 35만 원에 매도했고 다시 3월 말쯤에 21만 5천 원에 매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겼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전력 관련 섹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소외됐던 LS 일렉트릭 자 거래가 터지면서 이것도 제가 매수를 해놨는데 자 3월 달에 보면은요 2월부터 거래가 늘다가 3월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력한 신호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매수를 해놨어요. 중장기방에서 자 3월 7일이죠. 거래 터지고 자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수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장기방에서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종목 2개만 하더라도 이렇게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을 제가 발굴해서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중장기방에서 종목 2개만 해도 수익이 꽤 많이 났죠. 자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010-3158-8575 자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신규 매수 다음 주에 나가니까 주말에 미리미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M&A 팀 7년 만에 M&A 하려고. 제가 세력인맥을 있다고 했잖아요. 세력인맥 동원해서 삼성 출신 분 중심으로 로비를 좀 해봤는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인지 알아봤는데 자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여러분 1000%짜리예요. 자,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차트 보시면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만으로 바닥에서 500%가 올랐습니다. 5만 원에서 24만 원. 경이적인 수익률이죠. 지분 투자만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갑니다. 이거보다. 왜냐하면 지분 투자가 끝이 아니죠. 인수까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자료 받으셔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죠. 액면 분할한 다음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급등 급락 살짝 처지면서 이평선 모이고 급등과 급락이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민수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에코프로 자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2020년에 액분 종목 다 분석했고요. 에코프로 대응 전략입니다. 섹터 분석도 있고요. 시장 동향 분석 5대1로 같이 분할한 종목, 비슷한 종목들 분석했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액분 예정 종목과 올해 탑5 급등 예정 종목.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챙기시고요. 자, 엔캠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단기적인 흐름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미리미리 대응 전략자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 있었죠. 엔캠하고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인원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1번 중장기방. 2차 매수 신규 매수 나가려 되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에코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민수가 준비한 엔캠 리포트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들이 주포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 얘네들이 주식도 같이 매집했어요. 동일한 기간 동안 3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1,000억 원 이미 12가 만기 전환됐고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력 기법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 꼭 활용해 보시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자, 에코프로 대응이 어렵죠. 대응 전략자를 꼭 챙기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여기 종목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 무료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